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하게 된 챕터 2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이 따지고 보면은 처음으로 좀 뭔가 심화된 기하를 할 때 가장 먼저 당황하게 되는 단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그냥 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배우게 되냐면 이렇게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저런 거는 따로 배운 적이 없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문제를 풀면서 대부분은 이런 이동들을 배우기 때문에 마치 문제를 푸는 그냥 하나의 도구처럼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얘 같은 경우가 좀, 글쎄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되게 쉽게 여기셨던 이 합동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래요. 삼각형을 가지고, 물론 뒤에서 사각형도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삼각형을 배운 다음에 이 삼각형이 완전히 포개진다 라고 해서 이제 합동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하에서는 합동을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등거리 변환에 의해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두 도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등거리 변환. 등거리 변환. 이 등거리 변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등거리 변환이라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쓴 요 얘기입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일단은 삼각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합동이라고만 배우시게 되는데 실제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떤 점들의 모임이 있어요. 점의 모임. 이 점의 모임을 어떤 변환을 통해서 다른 점, 다른 어떤 도형, 점이겠죠, 얘도. 점들의 모임으로 변환을 해내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확 흩뿌리는 거예요. 흩뿌려놨는데 얘가 특히 이 점들이 원래 있던 점들의 그 형태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 간의 길이, 거리가 유지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 있는 것처럼 등거리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등거리 변환.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이 이거거든요. 원래 있던 도형이 이거고요. 얘도 모두 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점인데 얘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확 다시 뿌려져서 요 도형이 된 거예요. 요 도형이 됐는데 지금 보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당연한 얘기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 원래 이 점이 규칙에 의해서 다르게 변환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점과 바뀐 점, 또 원래 있던 변과 바뀐 변, 원래 있던 각과 다른 변환된 각들이 비교를 해서 얘네들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점 간의 거리가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을 살펴봤을 때도 그렇고 자 원래 변환되기 전에 이 점이랑 이 점이 있었는데 얘를 변환을 하더라도 이 점하고 이 점 간의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점하고 이 점 간의 거리 또 모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변환되었을 때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완전히 포개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근데 그냥 포개지는 게 아니고 얘가 변환이 됐으니까 움직일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움직여서 내가 막 돌리거나 맞춰봤을 때 원래 모양대로 정확하게 포개질 수 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 합동이 된다. 한마디로 그러면 그 합동을 배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얘의 의미는 변환 후
합동임. 합동이라는 거는 등거리 변환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합동임을 증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같다. 이런 변환으로 두 도형이 같아졌다를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합동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배운 거고. 자, 그러면 선생님, 교과 과정인 이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뒤에 나와서 이런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은 왜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변환을 해서 등거리 변환이 일어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등거리 변환에 뭐가 있는 거냐? 성질이 있는 거예요. 성질. 그러면 그냥 합동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같아졌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합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같은 문학 내에 합동인 두 도형이 있어요. 두 도형이 있는데 얘가 그냥 그대로 이게 두 개가 합동인 게 밝혀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서 이 도형이 저 도형으로 바뀌었느냐. 합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선생님이 기하 수문 그림 찾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추가적인 힌트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어떤 문학 내에서 얘랑 합동이야. 같은 도형인데 이 도형 내에서 두 개가 합동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 있네. 안 그럼 얘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옆으로 이동되어 있네. 안 그럼 얘가 대칭되어 있네. 이거 가지고도 각 대응점들끼리가 합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얘가 이렇게 해서 대칭이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칭이 되는 거야. 대칭이 됐으면 이 대응점끼리 등거리 변환으로 합동이 되었는데 등거리 변환에서 합동이고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각 대응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 축의 수직 이등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성질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는 합동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도형이 저 도형으로 어떻게 옮겨갔느냐 그 과정까지 알아야 조금 더 심도 있는 추가적 힌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주어진 힌트가 굉장히 적어.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항상에는 없지만 문항 외에 추가적인 힌트를 아예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도형을 어떻게 함으로써? 옮겨냄으로써 얘가 가장 쉬운 게 어떤 거냐면 떨어져 있는 두 길이 같은 건데 떨어져 있는 두 길이를 어느 한 길이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문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옮겨야 되는 한 길이를 이 도형을 바꾸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거리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갖다 붙였다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저 길이로 대체한다 또는 이 각을 저 각으로 대체하겠다 이럴 때 추가적인 힌트를 생성할 때도 이 도형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그냥 합동만 배우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소위 경시 이론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합동해서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닮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닮음도 얘가 점들이 어떤 변환이 됐는데 얘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하지만 뭐는 유지가 될까요? 각도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기하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불변량이라는 겁니다. 불변량.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럼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이 유지됐다라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이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에 들어갈 때 일단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합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삼각형의 유기요소라고 있는데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이 몇 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요. 다음에 길이, 선분이 3개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삼각형 유기요소인데 이 삼각형 유기요소가 결합됨으로써 도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은 길이 3개, 각도 3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유기요소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분 3개 가지고 조합하고 선분 2개, 각 1개, 선분 1개, 각 2개, 각 3개 가지고 조합을 해봤을 때 이게 완벽하게 포개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졌을 때 포개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나열을 해보면 두 변과 끼인각일 때 여기 보면 선분 2개랑 각 하나니까 무조건 각 하나면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칠해져 있는 게 반드시 어떨 때? 끼인각일 때야. 왜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발레처럼 여기 길이가 이렇게 2개가 같은 거다라고 하더라도 각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동 변환, 그러니까 등거리 변환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선분 하나일 때는 각 2개일 때도 이렇게 많은데 특히 어떨 때만 양 끝각일 때만 그리고 각 3개는 안 되죠. 왜 각 3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값을 마음대로 늘려도 각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닮음 변환이 되는 건데 이때는 닮음이 되고 길이가 3개일 때 두 변과 끼인 각일 때 약근각일 때 이게 2개가 똑같이 길이값이 변하지 않는 도형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변환 후에 합동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 3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합동 조건.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SSS. 그다음에 대응하는 계속 지금 뭐가 나와요? 대응이죠. 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때 SAS, 다음에 ASA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전에도 쉽게 배우셨을 거니까 여기서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2개가 같은데 이게 같은 게 어떻게 옮겨졌느냐 우리가 바라볼 거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예가 뭐냐면 여기가 좀 포개졌네. 요만큼만 지워볼게요. 옆으로 이동해서 써봅시다. 자, 되게 간단한 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를 중심으로 한 원, B를 중심으로 한 원이 있고요. 다음에 교점 CD가 있어요. 다음에 이 어느 곳도 일치하지 않는 CD랑 어느 곳도 일치하지 않는 P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 ACP를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에선 누구누구 갖게 줬냐면 이 길이랑 갖게 줬어요. 이렇게 갖게 주면 여기 길이 같다라고 주면 지금 삼각형 2개 ACP, 자, 이쪽 위에 있는 삼각형이고 이쪽 AQP가 2개가 같다라는 거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는 문제에서 작동을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얘네가 합동임을 보여주세요가 문제지만 실제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얘랑 같지 않을까? 같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찾을 수 있을 텐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문제 내서만 해결을 하면 선생님이 원이 있으니까 원은 당연히 어디에 쓰여요? 반지름으로 길이 같다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길이가 2개가 어때요? 이렇게 같고요. 다음에 지금 두 삼각형이 요 길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2개는 무슨 합동? SSS 합동임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합동이라면 2개가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같은 게 아니고 2개가 됐으니까 얘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저놈이 저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면 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요게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쟤에 어떻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대칭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선생님이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자, 여기 이렇게 긋게 되면 얘가 뭐가 돼? 수직 2등분.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의 현으로서도 반지름으로부터 수직 2등분 된다 또 알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수직 2등분에 대한 조건을 알아볼 수도 있게 되고요.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수직 2등분 돼서 이 수직 2등분에 이게 중점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힌트로 이거 갖다 줬지만 실제로는 이거가 같다라고 주지 않더라도 같음도 알 수 있게 되죠. 왜? 이 직선 내에 아무 점을 잡더라도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예요? 길이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합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저 도형이 다른 도형으로 옮겨감으로써 알 수 있는 추가적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저 SSS 합동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렇게 있고 여기에서 요 길이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GDA가 어디냐면 얘를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저기가 수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지금 요 길이가 같고요. 다음에 이것도 뭐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도 같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길이도 같고요. 다음에 여기 길이 같고요. 다음에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죠? 같은 각도의 중첩 보게 되면 여기도 수직, 다음에 이쪽도 수직. 그러니까 중첩된 요것이 동그라미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x로 같아진다. 이거 챕터 1 문제 풀면서 중요하다고 꼭 기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끼인각이 들어갔으니까 SAS 합동이다. 자, 문제에서는 SAS 합동이다라고 간단하게 끝났어.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얘랑 이렇게 된 삼각형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도 다른 도형으로 이동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동된 거다. 어떻게 이동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회전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회전 이동이에요. 회전 이동이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응 변, 대응 점 사이 회전각이 다 같아야 도형 전체가 넘어가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얘를 살펴보게 되면 얘랑 얘가 몇 도 각도를 회전을 했을까? 그걸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에 대응되는 이 대응변을 보게 되면 90도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원을 통해서 90도 각도로 다 회전하게 되는 거야. 싹 다. 그래서 회전 각도가 90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원의 궤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돌아가서. 그래서 저기서 추가 힌트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합동이 아닌 이제 변환으로서 얘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거 이제 또 합동을 한 가지씩 다 예시를 한번 넣어봤어요. SSS 나왔고, SAS 나왔고, 이번엔 ASA겠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 같은 거 빨리빨리 해봅시다. OA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요. 다음에 각이 OAD 여기 각도고요. 다음에 OBC 여기 각도가 같대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삼각형 AOD하고 BOC 요 두 개가 합동임을 보여라. 간단한 게 요렇게 각이 공통이니까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여기 AOD하고 요 삼각형 지금 요 같은 상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같고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이 같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연장이 된 거를 안 살펴봐도 한 변의 길이 같고 양 끝각이 같으면 이었을 때 나오는 삼각형의 모양은 뭐예요? 한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가 A, S, A 합동으로 얘도 어떻게 된 거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 아이냐면 얘도 이동이 된 거지. 이동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조합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집으면 얘랑 정확히 포개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일단 합동을 먼저 살펴봤고요.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변환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변환이 존재를 하는데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한마디로 길이값이 변하지 않으면서 도형이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각 대응점의 이동 경로가 평행선을 이룬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동경로가 평행선을 이룬다. 자, 여기에다가 좀 추가로 정리를 하면요. 평행선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뒤에 잘 쓰이는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 쓰게 되면 추가 힌트를 계속해서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평행사변의 성질이 뭔데요? 두쌍 대변 길이 동일하다. 다음에 두쌍 대 각 크기 동일하다.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한다? 이등분한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행 이동된 거에 표시함으로써 힌트를 많이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회전 이동이다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이 조금 얘기한 것처럼 회전량이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둘게요. 회전량이 같은 것도 잘 등장을 하지만 도형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길이 값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동을 해서 좀 비슷하게 그려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어디에만 집중을 하는 거냐면 대응변인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길이값을 바뀌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 나머지 요 대응 꼭지점, 대응점을 이렇게 있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삼각형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심지어 만약에 회전각이 몇 도라면 60도라면 이것까지 같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회전각이 60도일 경우에는 누구까지 생성할 수 있다? 정삼각형까지 생성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특수한 경우 보면 180도 회전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선대칭을 알고 있긴 한데 대칭이라고 한다 그러면 점대칭이라는 것도 있어요. 점대칭. 이 점대칭이라는 건 선대칭을 2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점대칭을 했을 때 180도 회전이 돼요. 그 도형 자체가. 그래서 이건 점대칭이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그 점대칭, 선대칭 문제가 그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종이접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재고 문제 중에서도 종이접기 가지고 되게 어렵게 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칭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은 대칭축에 의해서 언제나 무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수직이등분이 중요한 거죠. 수직이등분. 자, 수직이등분 나오면 필연적으로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이동인데요. 자,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요렇게 평행이동해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거랑 두 개는 합동인 상태가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평행이동했을 때는 각 대응점끼리 그었을 때 평행선이 나온다가 중요한 거였거든요. 핵심이 뭐였다고? 평행선이 핵심이었어요. 평행선. 자, 이것처럼 점이 갔을 때 얘네들이 모두 뭐를 이뤄? 평행선을 이뤄요. 그리고 만약에 원래 선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선도 얘랑 평행한 상태로 움직이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얘도 이렇게 평행,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 평행사변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평행선이 어디 등장하느냐? 자, 얘도 평행, 자, 얘도 평행이니까 지금 이렇게 다 평행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서 평행사변형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거가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성질을 이용하면 이거는 자기가 이동한 거니까 이 길이 이게 당연히 같고요. 이동거리 당연히 같고요. 다음에 심지어 내가 만약에 각도 갖고 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각이 같으니까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 같죠? 여기 각도, 여기 각도도 같아요. 그리고 평행선이니까 평행선끼리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각도가 막 옮겨 다닐 수도 있잖아. 동의각, 억각으로. 그러니까 이 각이랑 이 각도 같다. 그래서 각도 값이 이제 추가적인 힌트로 계속적으로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됐을 때도 당연히 이쪽에 있는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 궤적대로 얘랑 얘랑 있고 얘랑 얘랑 이렇게 이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길이값도 어떻게 되는 거? 2등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 성질로서 합동인 도형이 옮겨갔을 때 계속적으로 힌트를 만들어 주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시를 들면 원래는 선생님 이건 미리 그려놨어요. 미리 그려놨는데 이게 여기 점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A, B, C, D에 M이 내부의 어느 점인데 사각형 변의 길이는 각각 M에서 A, B, C, D만큼 거리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며 그 길이가 AD와 A, B의 길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이 존재함을 보여주라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인 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AM, MD, MB, MC가 도형 내부에 보이고 그다음에 AD 길이, AB 길이가 도형 외부에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치 양말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에 있는 힌트를 밖으로, 밖에 있는 힌트를 안으로 보이도록.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도형 있죠? 요거. 자, 요 도형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평행일 거라는 거죠. 평행일 거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선을 따라서 여기 길이가 어차피 같으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자는 거지. 이렇게. 지금 뭐 한 거예요? 평행이동한 겁니다. 평행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얘랑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요. 결국엔 요 길이가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 요 길이가 일로 왔고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은 대응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나머지 거랑 수직하게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요 놈이랑 옆에 있던 CD는 직사각형이니까 수직했는데 이 놈과 이 놈도 평행하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수직하다라고 하는 힌트가 안으로 들어왔죠. 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도형을 보면 자, 요 도형,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치고 있는 요 도형을 보세요. 요 도형을 보면 원래 안에 있는 길이값들이 다 밖으로 빠져 있고 다음에 밖에 있던 길이값들이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고 수직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걔를 고정해 놓고 들여다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게 없었는데 얘를 힌트에 의해서 내리고 나면 그러니까 얘를 조금 이동시켜서 힌트를 만들면 추가적인 힌트를 만들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에서 도형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도형의 이동을 공부를 한다,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회전이동 보겠습니다. 회전이동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이동도 지금 이제 원이 회전된 걸로 했는데 여기 A, B라는 직선이 선분이 만약에 회전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A라는 점이 A', B라는 점이 B'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회전각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A가 A'으로 갔을 때 회전각은 요 각이 되는 거고요. B랑 B'이 회전했을 때 가는 각은 이 각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힌트는 뭐냐? 선생님이 중첩된 각은 뭐라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왜? 지금 이 각이 회전각으로서 두 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두 개 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첩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중첩된 거고 이쪽 각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사각형 회전했을 때 보이던 그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전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세팅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선이 넘어가도 그렇고 도형이 넘어가도 그렇고 지금 중첩된 상태에서 도형이 요각은 같고 요렇게 각이 중첩돼서 요각이 회전각으로서 같아진다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삼각형 ABD가 누구냐면요, 얘입니다. 자, 얘고요. 다음에 AEC는 얘가요, 가장 회전 이동의 좀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도 이제 뭐가 힌트냐면 요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이 두 개가 뭐라는 거야? 정삼각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정삼각형이니까 회전 이동을 하려고 한 걸 보여주려면 뭐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야? 두 개가 합동인 거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야. 합동. 왜? 등거리 변환을 한 거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가 정삼각형 길이로 같고 여기가 정삼각형 길이로 같아. 흰색에서는.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는 요 길이 하고 여기 길이가 같아요. 말되죠? 자, 이제 하나가 문제인데 하나를 보게 되면 보세요. 얘가 아까 중첩처럼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 60도. 여기 각도가 60도. 그리고 중간에 중첩된 공통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쪽 각도하고 요쪽 각도가 어떻게 되죠? 두 개가 같게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야? S, A, S 합동이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60 플러스 동그라미만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회전되어 있다라고. 60 플러스 동그라미가 아니죠. 회전각이 얼마죠? 얘는 그러면 회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대응되는 점이나 변을 봐야 돼요. 지금 대응되는 걸 아는 게 지금 요 변이니까 요 변에 대응되는 게 요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도 회전된 거야? 60도 회전된 거야. 그러니까 회전각은 60도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회전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어요. 근데 대칭축이 또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했던 그 데칼코마니 있죠? 이렇게 접는 거. 그것처럼 각 대응점이 있으면 대응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대칭축에 데칼코마니여야 되니까 반드시 수직 2등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선분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형일 경우에도 선생님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각 대응점을 봐야 된다 그랬어. 대응점을 똑바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되는 거죠. 아무 점이나 잡아도 이 값이 항상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선생님이 대칭을 두 번 한 거를 보여주는 건데 자, 지금 보면 DEF가 이거거든요. 이거. 얘를 OX, 이거에 따라 요거에 대해 O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 다음에 ABC고 다음에 이거는 얘를 OY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대칭축이 되고 이거가 대칭축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대칭축이 요렇게 뭘 만들어냈어요? 교점을 만들어냈죠. 대칭축이 교점을 만들어내면 얘가 뭐가 될 수 있느냐? 회전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칭축의 교점의 전부의, 그러니까 대칭축이 있다면 대칭축의 전부의 교점일 수도 있고요. 일부의 교점이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회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칭축의 교점이 회전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ABC를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켰고 얘를 이쪽으로 대칭 이동시켰는데 마지막 문제 보시면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얘랑 얘랑은. 그치?
그럼 언뜻 생각해 보면 선생님 이렇게 대칭축 꺼서 이렇게 대칭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자, 점을 보면 2점이 대칭돼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다음에 2점이 대칭돼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대칭점이 달라요. 그치? 왜냐면 대칭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근 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입니다 라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응점, 대응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 중심이 되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떤 변환이 될까?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회전 변환이 돼요. 회전 변환.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돌린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잘 봐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 요 점이 요 점으로 오는 거 맞죠? 요거 빼고 봐봐. 이거 관계는 요 점을 이렇게 회전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 이동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게 되면 AOG의 크기를 구해라. AOG 요 크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뒤에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놨는데, 자, 선생님이 대칭 이동, 수직 이등분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AOG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까 그린 대로 이거가 대칭축, 그다음에 이거가 대칭축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 아이고 막 휘네요. 이게 대칭축이었어요. 대칭축이니까 우리가 잡은 한 점, 원래 D가 대칭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고 얘가 일로 넘어간 거야. 대칭 점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가 60도인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이 대칭이니까 지금 이 대칭축에 대해서 두 개 각도가 같고요. 이것도 대칭축에 대해서 두 개 각도가 같아요. 근데 여기는 색칠 한 동그라미랑 색칠 안 한 동그라미 합이 60이니까 이쪽도 60으로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120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회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여러 가지 힌트를 마구마구 만들어낸다. 재밌는 성질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제가 이제 뭐는 알려드렸냐면 조금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학교에서 합동 배웠다. 합동 왜 배웠냐? 어떤 변환이 일어났을 때 그 변환된 두 도형이 길이가 완벽하게 같은, 한마디로 포개어질 수 있는 도형인지 확인하는 논리로서 합동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게 만약에 합동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쓸모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길이가 안 변하게 하는 변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변환을 하나만 이용하던 아니면 여러 개를 이용해서 전환을 하던 이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각 변환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힌트가 숨어 있다.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이 전환이 됐을 텐데 잠깐 촬영을 조금 끊어서 오느라고 살짝 조금 편집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앞에 강의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이제 도형을 이동을 하면서 이게 합동이 왜 필요하고 합동된 도형, 그러니까 합동인 도형의 이동 과정, 등거리 변환에서 어떤 힌트들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들이 뭐 선대칭이나 점대칭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겁니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했던 데칼코마니 있잖아요.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그런 것처럼 서로 완전히 겹쳐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축으로 완벽하게 겹쳐지는 도형, 얘네들 축대칭 도형이라고 하고요. 서로 겹쳐지는 요 대응점을 대칭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성질인데요. 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두 부분의 모양과 크기는 같은 도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칭축은 두 대칭점을 연결한 선분을 수직 이등분선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대칭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응점이 이렇게 있겠죠. 대칭되는 거. 얘네들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게 길이값이 항상 같고 수직 이등분 된다. 그래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접었을 때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자, 수직 이등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 뒤에서는 이 이등변 삼각형에다가 이제 원에 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심도 가게 되고요. 내심뿐만 아니라 보통 삼각형의 오심이 모두 이 이등변 삼각형과 연관이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선대칭 도형 이외에 또 어떤 대칭이 있느냐? 바로 점대칭 도형이 있습니다. 점대칭 도형은 여기 보시면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만큼 이동해서 본래 도형과 완전히 겹쳐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칭축이 뒤에 가시면 여기도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대칭축이 선대칭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뒤에 가서 이제 할 겁니다.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칭축의 교점이 회전 중심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대칭이 이런 식으로 대칭축이 수직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별표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대칭이 돼서 넘어올 수가 있고 다시 마치 X축과 같은 가로축에 다시 대칭이 돼버리면 얘가 여기서부터 180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축을 붙잡고 이렇게 돌려내게 되면은 180도 회전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해서 평면좌표 나중에 고등 선행해 가게 되면 평면좌표 내에서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180도 회전 이동을 한 것과 같다라고 배우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 대칭축이 여기에서 교점을 이루게 되고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회전 중심이 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얘가 90도를 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회전축에 대해서 지금 180도 돌렸을 때 얘가 점대칭으로 이렇게 180도 넘어온 것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회전축이 꼭 90도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꼭 180도가 아니고 다른 각도로 돌렸을 때도 포개지는 모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말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었네. 선생님이 못 봤네. 자, 점대칭인 도형에서는 대칭점을 이은 선분이 모두 대칭의 중심을 지나며 여기 보시면 모든 이렇게 대칭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게 되며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이등분 낸다. 얘도 당연히 축이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점대칭의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선분이 평행이며 서로 그 길이가 같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놈과 요 놈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 요 선분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180도 회전 이동을 했을 때 이 선분 또는 직선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와 이 직선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으로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대칭이 됐으니까 평행에다가 이 평행은 좀 기억하셔야겠고 다음에 길이도 당연히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지금 대략적인 개념을 보고 있고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예시를 또 들어줄 겁니다. 자, 삼각형의 대칭성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저 이등변 삼각형이 당연히 저기 있는 걸 한번 그리자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대칭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얘가 수직 이등분한다. 그리고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 당연히 이쪽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까지도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럼 여기만 같으냐? 아니요. 저기 그림에 표시된 대로 여기도 이렇게 갖게 되겠지.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삼각형의 오심에 가서 다시 배우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이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조금 더 다르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일단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직선이 존재할 때 여기에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각을 이등분하면 여기가 지금 어디 모양이 되는 거냐면은 이쪽 모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을 이등분 쭉 해놓으면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만약에 원을 그렸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을 이렇게 그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원 중심에서 이렇게 당연히 접선이 되니까 수뇌발을 내렸을 때 접하게 될 거고 이쪽도 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접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나오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자 얘를 이렇게 이어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중간에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숨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내심을 이제 외심, 내심 이쪽에 다 쓰이게 되는데 삼각형 오심에 다 씁니다. 이런 그 거리에 관련된 그리고 각에 관련된 성질에도 꽤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요 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로 잘 등장을 하는데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라고 한다면 그 거리는 반드시 수직거리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굴 그릴 수 있어요? 원을 그릴 수 있고 원을 그리게 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세팅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라색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여기 직선이 L이라 그러고 이 직선은 M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꽤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원을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더 크게 그렸을 때 이때 생기는 원의 중심도 모두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자 각의 이등분선이 이러한 자취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세팅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일단 축의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한 개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칭축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축의 교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대칭축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 접었을 때 안 겹쳐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모양이 같다라고 하는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 세팅을 보여준 것처럼 길이 나눔을 통해서 대칭축이 원의 중심의 자취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원의 중심의 자취라는 말이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이 여기 안에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의 자취가 되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을 봤으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칭축을 얘기할 때
정다각형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정 N각형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필연적으로 대칭축도 몇 개를 갖게 되냐면 N개를 갖게 됩니다. 정삼각형을 예를 들어 보시면 정삼각형의 지금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직으로 내린 이 대칭축이 모두 3개가 있게 되겠죠. 자, 3개가 있으니까 대칭축이 저기 요것과 같이 3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다음에 각 대칭축이 지금 보시면 서로 120도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360도를 3개로 쪼갰으니까 120도 각도를 이루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느냐? 여기 있는 대칭축의 교점이 누가 될 수 있다? 회전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를 180도 돌린다고, 점대칭이라고 180도 돌린다고 얘가 포개지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얼마만큼 돌렸을 때 포개질 수가 있느냐? 지금 대칭축이 이루고 있는 요 각도 120도를 돌리게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회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120도는 회전을 해도 계속적으로 포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칭축의 교점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쉽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저렇구나, 저런 성질이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 문항으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얘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건 정육각형인데 여기 안에는 직사각형이 있고요. 다시 여기에 별표, 이건 이제 별꼴다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뒤에 가서 다각형 파트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볼록다각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이긴 한데 얘도 지금 대칭축이 몇 개인지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 정다각형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얘기가 쉬울 텐데 안에 대칭되는 게 좀 다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직접 그려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육각형의 대칭이 있는데, 자, 정육각형 대칭이 6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그려놨어요? 3개만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정육각형이 어떻게도 대칭이 되나요? 이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실제로는 6개의 대칭축이 있게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대칭축을 그리고 났을 때 우연히도 지금 안에 있는 별꼴다각형도 그렇고 얘네들이 접었을 때 모두 어떻게 돼? 같게 포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그려보셔도 알겠지만은 6개가 나오게 되고요. 대칭의 중심 위치를 대칭축을 활용하여 표시하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 대칭축의 위치가 지금 모두 어디에? 여기 중심에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회전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을 봤는데 삼각형 뭐 봤어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간단하게 봤는데 사각형을 한번 쳐다볼 겁니다. 저희가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과 과정에서는 되게 좀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 성질, 정의랑 성질을 좀 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뭐 마름모, 정사각형 얘네들이 대칭 관점에서 쳐다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바로 이해될 수가 있긴 한데, 물론 앞에 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대칭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뭘 쓸 거냐면 모든 선대칭을 가지고 있는 또는 모든 점대칭을 가지고 있는 원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좀 작게, 교재에는 이제 그려져 있는데 좀 작게 보이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걔를 대칭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원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원은 이제 동심원이라고 해서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같은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한번 그어볼 건데, 작은 원에도 하나 그어보고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큰 원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요 원 주 위에 있는 이렇게 형성된 네 점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두 쌍의 대번이 평행한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동심원에서, 크기가 다른 동심원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노란색 선이 돌아가도 다른 모양의 평행사변형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얘를 쳐다보게 되면 이제 성질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대칭이 원에 관해서 대칭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평행하다라고 하는 건 기울기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될 거고, 이거 있지 않았나요? 서로를 이등분한다. 지금 보시면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 다음에 이쪽이 큰 원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당연히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서로 각도를 두고 막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저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자, 똑같이 그리는데 돌아가다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점이 어디냐면, 이렇게 같은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우연히도 딱 수직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수직하게 만났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원리로 가지고 왔으니까 얘가 평행사변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왜? 같은 카테고리인데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그냥 특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서로가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케이스가 바로 밑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형성되는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딱 되어버리는 순간이 돼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마름모라고 부르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하기도 할 거고요. 다음에 이거 2등분도 할 거고요. 이거 2등분도 할 거고요. 다만 평행사변형 중에서 그 중에 특히 서로의 대각선을 수직 2등분하는 케이스가 바로 마름모가 되겠죠. 자, 이 케이스도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어떻게 대칭성을 갖는지도 살펴볼 수 있긴 한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원으로 나타냈었는데, 이제 두 개의 원이 아니고 한 개의 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의 중심이 서로 같은, 두 개의 원의 지름이 서로 같은 중심을 공유하면서 돌아갈 때가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을 지나는 건 맞는데 하나의 원에서 자, 이런 식으로 공통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때는 자, 요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데,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한 원위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2등분한다라고 하지만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버려요? 길이가 같아져 버리죠. 대각선 길이가 같다가 돼 버려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2등분하고, 얘 같은 경우가 수직 2등분하는 데 반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길이가 같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2등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원주각 중심각에서 지름에 해당되는 원주각은
여기가 90도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내각이 모두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90도가 되고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직사각형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겠죠. 직사각형. 직사각형 성질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치를 채셨죠? 이런 케이스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 어떤 케이스? 자, 이렇게 돼서 서로 간을 대각선이 자, 요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케이스. 수직으로 만나는 케이스. 자, 이 경우에는 자, 요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4개의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 값이 모두 같고, 심지어 이거 2등분하는 것도 똑같죠? 그러니까 마름모이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원 안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중심각에, 그러니까 원주각에 의해서, 지름을 지나는 원주각에 의해서 모든 각이 90도인 것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원에서 이제 원주각이 90도인 거는 추가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이게 한 원으로 들어오면서 추가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수직 이등분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모두 되는데, 말은 모두 되는데, 지금 각 변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까지 추가가 돼 버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돼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외웠던 성질과 정의를 외웠던 이 사각형의 성질 같은 경우가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대칭성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저게 왜 저런 성질을 갖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직교하는 지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랑 직교합니다. 지름이. 그렇죠?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죠. 서로 직교하니까 비로소 뭐가 가능해져요? 선대칭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죠? 선대칭을 하면은 길이가 같고 반드시 무슨 조건이 들어와야 돼? 수직 조건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각선이 수직 조건이 있으니까 선대칭이 들어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심지어 대칭점이 이쪽도 대칭이지만 이쪽도 대칭점이 될 수가 있죠. 대칭점이 2개니까 180도 돌려도 어떻게 될까? 90도 들어가 똑같으니까 점대칭도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각선의 교점이 회전 중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되는 이런 사각형들의 선대칭이나 점대칭의 특징들도 외우시기보다는 좀 이해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뭐 살펴본 거냐면요, 이번 수업 시간에 처음에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합동을 했어요. 합동은 지금 성립 조건은 당연히 알고 계시고요. 성립 조건으로, 그러니까 도형 내 합동인 도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합동인 도형들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도형들이 이동한 상태다 해서 도형의 이동, 변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변환을 했을 때 평행 이동이 있었고, 대칭 이동이 있었고, 회전 이동이 있었는데, 자, 요 세 가지의 각각의 성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힌트가 부족하다면 이런 평행, 대칭, 회전 이동을 임의적으로 생성해냄으로써 내가 찾고 싶은 힌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다음에 지금 대칭인 도형, 그러니까 이 대칭인 것을 활용해서, 특성을 활용해서 대칭인 도형에서 지금 삼각형, 사각형을 살펴봤었는데,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누가 중요했다? 이등변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원을 이용한 대칭성으로 지금 각 도형의 특징들을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잘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뒤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몇 개 있긴 한데 늘 안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늘 어렵죠. 예, 하지만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